윤석열이 왜 그러나 이해가 이제는 되실 겁니다. 배신자이기 때문에 괴로웠나 봅니다. 윤석열은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애초에 상식을 너무 벗어나 있고 심지어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똑똑하다면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기울어도 너무 기울었습니다. 윤석열의 출신 성분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문재인을 탓하고 이재명을 못 잡아 안달인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배신자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있고 이걸 가리고자 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윤석열의 내면에는 본인이 배신자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존심을 지키려면 배신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문재인과 생각이 안 맞았고 문재인이 엉망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윤석열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문재인과 가장 큰 차이를 두기 위해서 오른쪽, 그것도 오른쪽 중에서도 가장 끝으로 도망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도로 갈 수도 있고 합리적인 보수로 갈 수도 있는데 아예 수구 꼴통으로 갔습니다. 차별화를 두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무리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모든 말과 행동, 정책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고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는 것만 봐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항의 한마디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다른 점이죠. 윤석열 머릿속에는 문재인밖에 없는 겁니다. 극심한 배신자 콤플렉스 때문에 그 외의 생각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 경제, 모든 게 윤석열과 함께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쓸려 내려갈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라는 곳은 단순히 보수이기 때문에 진보 성향 지지자들과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자 소굴이라는 것. 윤석열의 비위와 이익에만 초점을 둔다면 사기를 쳐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부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전투력만 상승시킨 꼴이 된 것이죠. 민주당은 검찰과 아예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검사 탄핵을 시작으로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하는 것조차 뿌리를 뽑겠다는 겁니다. 피의사실 유포 등을 검사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고요. 탄핵뿐 아니라 고발, 국정조사, 감사 청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설특검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개별 행위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미 태스크포스 팀도 발동했습니다. 검사 출신이면 이는 죄도 없어진다.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 누설은 범죄임에도 일상이 됐다. 검찰이 단체로 범죄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 싶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런 의혹과 문제 제기는 일반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가 검사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상황도 정상이 아닙니다. 검사 범죄를 단죄하는 것부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말이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윤석열 측은 두 눈 크게 뜨고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를 부정사용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 모든 게 대국민 사기라는 게 드러났고 현재까지도 법무부까지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이력을 가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활개하는 검찰이 대한민국 자체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윤석열 같은 인물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구 역사상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검사를 향한 특혜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검사 탄핵은 검사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못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한다 해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 있습니다. 파면이 없다는 것이죠. 일반 공무원이라면 진작에 파면됐을 사항조차 검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누리고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검사 쪽을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국회의 역할이고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모두 평등한 수사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수사기관이지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80년대 이후로 검찰 권력이 사라졌어야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권력 남용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수사의 강도와 범위가 야당이면 한없이 넓어지고 또한 심해집니다. 그러나 이미 범죄 사실과 증거 자료까지 있는데도
그 대상이 윤석열과 김건희라면 한없이 좁아지고 안일해집니다. 아니,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합니다. 윤석열이 일이라도 잘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일이라도 잘했다면 일 잘하는 대통령을 좀 가만 내버려 두지 왜 괴롭히냐는 여론이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도 못합니다. 일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손을 대는 곳은 무조건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가 터지면 본인은 일절 책임질 생각을 안 합니다. 정치라는 건 서로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으며 한 곳을 손대는 데에도 여러 요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나가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죠. 물론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윤석열은 아닙니다. 정치를 할 줄 모르면 배우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다른 이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본인 기준에서만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나라를 팔아먹는 수준입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런 대통령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당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모를까. 이미 여당은 제2의 윤석열 소굴입니다. 지도부가 윤석열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연일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논평만 내기 바쁩니다. 진짜 갈아치워야 할 김기현 지도부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당 논평 개수는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 비판에 집중되어 있던 메시지를 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멍청하면 이러냐는 겁니다. 본인들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이고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이 대통령이고 본인들이 아직도 야당인 줄 착각하고 있나 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노릇은 못하고 야당 대표 수준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서 그런 건가요? 정쟁 소지가 있는 논평을 줄이려고 한다고 발표를 했던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야당도 비판을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억지는 부리지 말라 이거죠. 여당이면 여당답게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제안을 해야 합니다. 야당의 말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면 동의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엉망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으면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 비판을 줄였다고 논평 개수가 확 줄어드냐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뭐 한 건가 싶지 않나요? 이런 생각도 안 든다면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논평은 부대변인 명의로 한다고 합니다. 대변인이 안 하고 부대변인이 한다고 비난이 아닌 게 되나요? 사실상 국힘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출마하는 건데요? 임기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비전도 없으며 희망도 없고 일방적인 데다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전 정권 잘못만 물고 늘어지는 것도 한두 달이지 2년 동안 그래왔으니 국민들 중에 누가 좋게 보겠냐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윤석열인데 윤석열한테는 여당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에 달합니다. 반윤 국민이 60%나 된다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출마를 해봤자 뭐하나요? 윤석열은 어차피 안 바뀔 인간입니다. 국힘이 살고 싶으면 윤석열과 선을 그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죠. 애초에 김기현부터 윤석열 하수인인데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을 비판하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윤석열이 계속 이렇게만 가준다면 민주당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수준으로 총선에서 압승할 겁니다. 상식적인 나라를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도 윤석열과 국힘한테 표를 줘야 하나요?